네, 관련 보도를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후계구도 논란은 일단락된 것인지, 앞으로 롯데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경영권 다툼은 비단 롯데만의 일은 아닙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이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거의 뭐 한편의 드라마처럼 전 네. 언론을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경위는 지금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좀 네. 각설하고 바로 이제 지배구조 문제로 좀 네, 분석을 네, 좀 네. 해볼까 합니다. 그 가장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이 광윤사라는 뭐 네. 일본의 포장재 비상장 회사죠. 업체가 예. 법인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거대 한일 양국의 거대 제과 제국의 롯데의 최정점에 있는 곳이라는데 사실 너무 생소한 이름이라서 뭐 정점에 있다는 표현은 이제 지배구조상 네. 최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네.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사실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4개의 계열사가 일본에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는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상 상황이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이 광윤사라는 회사는 1967년도에 설립된 네. 포장재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장재라는 건 이제 제과라든가 뭐 제빵을 할 때 그 포장하는 회사인데 네. 굉장히 알짜 회사죠. 이 회사의 대주주가 현재 3부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 광윤사라는 데가 굉장히 뭐 포장재면 작은 중소기업일 텐데 좀 네. 정보가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500억 엔. 500억 그러니까 한 4,500억 원에서 한 5천억 정도 굉장히 되는 큰 것으로. 회사네요. 중소기업. 예, 그렇게 알려져 네.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일본에 있는 34개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공시라든가 외부에 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알짜 회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광윤사 지분 구조를 한번 지분 구조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뭐 이게 좀 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사실 네, 설악설이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뭐 약간 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200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공시된 2002년. 네네.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죠. 그때 공시를 보면 신격호 회장이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네. 주식을 넘겨주었다는 그런 그걸로 알려지면서 네. 현재는 이제 한 29% 정도 안팎씩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신격호 회장은 뭐 5% 미만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그 광윤사의 지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 사주가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주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신격호 봐요. 회장의 자사주일 것 그렇죠. 같다. 우리 사주라면 이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직원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은 뭐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일본 법에서도. 그러나 이제 자사주 형태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의 보도처럼 광윤사의 지배구조는 일단 신동빈 회장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지분 구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29%씩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격호 회장이 나머지를 일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5% 미만의 그렇죠. 갖고 있는 상태이기 했죠? 때문에 신격호 회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광윤사의 지분 그 행사는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우리 사주 역시도 이제 신격호 회장의 자사주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신격호 회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에서 결정된다. 당연하죠. 일본 롯데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롯데 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좀 지주에서 일본 알려져 롯데 있는데. 홀딩스는 원래 예. 신격호 회장이 1941년도에 네. 도의를 해가지고 네. 사업을 하다가 일부 뭐 실패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풍선껌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네.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회사 이름이 롯데였습니다. 네. 그게 요즘 알려진 일본 롯데죠. 일본 롯데의 체제로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10년 무렵에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본 롯데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적 분할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었고 순수 지주 회사를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뭐 광유사나 일본 롯데홀딩스나 둘 다 이게 비상장사고 정보가 잘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주 주목할 점은 네.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광윤사가 그 굉장히 대주주로 중요한 가고 이유는 있다고 했었죠. 예. 광윤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롯데 네. 계열사가 뭐 80여 개 됩니다만은 실제로 자산 규모도 한 80조 넘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 계열군에 실제로 최정점에 있는 호텔 롯데라는 회사의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네. 일본 롯데홀딩스가 19%를 가지고 있고 네. 광윤사가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25%, 4분의 1을 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두 개 회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이제 광윤사가 가장 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일본 네. 롯데홀딩스가 지금 설명해주신 롯데홀딩스가 있는 거고. 법인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 호텔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계열사들이 쫙 이렇게 그렇죠, 있는 연결돼 거예요. 있죠. 그러면은 이제 후계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할까요? 뭐 언론은 이미 신동빈 회장한테 다 신동빈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조금 아까 이르다고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좀 이르다고 네, 보고요. 그 변수는 좀 어떤 게 다음 있을까요? 주로 네. 예정된 임시주총이 있는데 어디 일본 주총?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예, 네. 그 임시주총인데 임시주총의 안건이 네. 정관 개정하고 네. 지금 그 신격호 회장의 해임안. 이사 퇴임이죠. 예, 이사 해임안. 예. 이것이 두 개 다 그 주총의 결의 사항입니다. 네. 여기서 아마 대주주가 지금 3부자이기 때문에 네. 표 대결이 불가피하고요. 네. 이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승리를 한다면 앞으로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의 롯데를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탄탄대로일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재역전 혹은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일단은 신동빈, 신동주 두 자녀분 두 분의 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20% 수준이고 안팎 결국 이제 정도로. 광윤사랑 신격호 회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 그럼 그건데. 광윤사를 또 누가 지배하느냐? 네. 사실상 그 의결권을 누가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신격호 회장이 어느 쪽 손을 드느냐? 네. 이런 그 변수가 있죠. 오늘 상황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신격호 회장이 이번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네. 일본으로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신영자 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는 점도 장녀요. 장녀 네. 네. 매우 그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그 앞으로의 신동빈 회장 체제가 네. 순탄하게 가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하죠. 네. 그 뭐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제 뭐 롯데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으로 많이 인식하지만 사실 일본 쪽의 계열사도 많고 상당히 뭐 일본 쪽에 오히려 뿌리가 깊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태생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돈을 1967년도에 모국 투자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지배 구조도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간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좀 제 단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좀 비상장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보 공개가 좀 많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격호 회장 네. 자체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비밀주의가 많았고 또 롯데그룹 자체가 사업 전반의 그 특성상 네.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네. 다소 좀 이렇게 그 경박 단소한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장을 한다든가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중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굳이 뭐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뭐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부채 비율이 뭐 10대 그룹 중에서 제일 낮은 뭐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니까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 전에도 일본 쪽 계열사들은 대부분이 비상장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부 다 예. 비상장.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호텔 롯데가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인데 또 상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증시에서 주목받고 또 롯데쇼핑도 오늘 뭐 6% 이상 증시에서 급등했더라고요.
지주사로 바뀌지 않겠느냐. 네. 단순히 두 자녀 신동빈, 신동주 둘 중에서 누가 경영을 갖느냐를 넘어서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네. 이번 그 아까 말씀드린 임시주총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그렇죠.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전망하는 호텔 롯데를 상장한다. 이거 단기적으로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주주가 네. 일본 쪽이고 네. 또 다른 대주주 중에서도 예. 일본의 투자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광윤사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계열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상장을 하려면 네. 상장을 하면은 대주주가 네.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당장 상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상장된 회사들 국내 증시에서 네. 상장된 회사들은 당분간 주가 상승이 예측이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대주주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 지분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지분을 싸우면서 그렇죠. 경쟁하면서. 지분 경쟁을 할 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섣부른 시장의 뭐 예측 아닌가 봐요. 실제로 국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 경영권 승계에 뭐 좌우되는 그런 대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경자 이제 이사장, 신영자. 네, 신영자 죄송합니다. 신영자 이사장 이제 신격호 회장의 장녀죠. 네네. 그분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주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감상적인 부분이에요. 네. 인간적인 부분. 신격호 회장이 신영자 회장을 굉장히 애틋한 딸로 네. 그동안 해왔고 네. 그렇게 해왔고 또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성장을 하는데 신영자 네, 이사장의 이사장이, 역할이 예.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신영자 이사장은 실제로 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요 계열사들 롯데쇼핑 지분은 뭐 네.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롯데제과나 롯데칠성도 2% 안팎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롯데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격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상당수의 지분을 복지재단으로 넘겼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복지재단 자체가 특수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 문제나 지배구조에서 이 복지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신영자 이사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신영자 이사장은 나머지 비상장사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다. 단순히 뭐 쇼핑, 제과, 롯데칠성 같은 계열사에서 어떤 지분 관계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롯데의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의 다른 재벌 계열사들과 비교해서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한일 양국에 일단 걸쳐져 있으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가 부분이 몇 좀 년 있고요. 전에 네.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재벌들의 순환 출자 구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당수가 순환 출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롯데그룹은 다른 재벌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에 가까운 순환 출자를 갖고 있죠. 뭐 70개가 넘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여러 계열사가 서로 엮여서 네. 출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죠. 이 문제는 롯데그룹이 앞으로 계열 분리를 한다든가 지배 구조를 개선할 때 매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적대적 M&A를 한다고 했을 때 공격을 받기 매우 쉬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신동빈, 신동주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향후 이제 지배 구조 개편에 상당한 비용이 들 거다. 그렇죠. 저는 뭐 승자는 없을 거다. 뭐 그렇게 네. 봅니다. 예. 예. 사실 국내 계열사를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이 꽤 뭐 적지 않게 갖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번 사실 두 사람의 경영 전쟁은 네. 작년 7월에 이미 예고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네. 동생이 견제를 했고 이 문제로 12월에 뭐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되고 네. 지금의 현재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죠. 네. 사실 뭐 전에도 두 사람의 경영 갈등 문제가 좀 있긴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건 다른 재벌 그룹하고 뭐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분 구조로 보면은 신격호 회장이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지분을 나눠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예측하기에는 일본 롯데는 장남이, 한국 롯데는 차남이 경영할 것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뭐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도 네. 실제로 두 사람이 경영에 참여해서 현재까지 온 그 행보를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신동빈 네. 회장은 한국 롯데의 임원으로 참여해서 현재까지 왔단 네. 말이죠. 근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많이 키웠다. 네. 뭐 자산 규모도 크고. 공격적으로 뭐 그렇죠. 경영을 하고. 근데 일본 롯데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이런 점이 사실은 무게 중심이 신동빈 회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뭐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그것에 대해서 신동주 회장 측은 일본의 경영 상황이라든가 네. 사업 구조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네. 이런 뭐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 이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일본 쪽에 무게가 일본 홀딩스라든지 그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롯데 전체 매출 구조를 보면 한국 쪽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단순한 외형적인 스케일의 문제이고 네. 규모의 문제이고 아하. 지분 구조나 지배 구조의 형태를 보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에 있는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호텔 롯데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를 누가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승계가 결정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관련해서 신격호 회장의 의중이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것이고 아직 그게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거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의 이렇게 형제간, 특히 형제간의 분쟁이 많은데 뭐 예전에 근래에는 뭐 2000년, 15년 전에 현대 왕자의 난도 있었고 네네. 그게 왜 자꾸 반복되는 건가요, 이게? 글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40대 재벌 중에서 17곳이 형제 간의 혈족 간의 경영 분쟁이 있었다고요. 네. 뭐 거의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있었다는 얘기고 현재 40대 재벌 중에서는 3곳이 경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디입니까, 세 곳이? 현대, 뭐 두산. 롯데를 포함해서 롯데. 효성과 금호 이런 네. 그 세 곳이 현재 경영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그 혈족 간의 또는 네. 형제 간의 경영 분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경영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기업의 사회성보다는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점이 좀 그러니까 개인 소유니까 뺏길 수 없다. 내가 네. 다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의식이 강한 것 같고요. 탐욕이라고 우리가 네. 표현을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총수가 되면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모든 그룹의 자산이라든가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그 네.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상으로는 이사회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다 존재하지만 네. 총수 앞에는 모두 일렬종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자칫 경영권 총수에서 밀려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혈족 간의 경영 분쟁을 촉발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좀 사례별로 보면 예전에 이제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도 그렇고 이번 롯데 사례도 그렇고 창업주가 이제 좀 조금 더 연배가 젊을 때 좀 어느 정도 지분을 정리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속담에 뭐 오늘 속담은 아닙니다만 예. 일반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 절대 재산은 자식한테 넘기지 네. 마라. 늙어서 뭐 예. 팽당한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 재벌가에서는 뭐 창업주들은 대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지분이나 어떤 경영권을 놓기를 원치는 않죠. 네. 그런 뭐 관습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 일부 재벌들한테서 많이 일어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일단 다음 주 뭐 아직 성급한 판단은 네. 이르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시주총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격호 회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이냐. 네. 지금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신동빈 회장한테 좀 갖고 예, 가느냐. 지금 뭐 그런 예측보다도 신격호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네. 두 사람이 지금 치열하게 네. 전쟁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예측대로라면 신동빈 회장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거취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지금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신격호 회장만 그거 네. 귀국을 한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하는 작업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신격호 회장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단안을 내리지 않겠나. 그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뭐 향배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님은 좀 이제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패자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신동주 회장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점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큰딸, 아까 큰딸 그렇죠. 같은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신영자 네. 씨의 역할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